말글은 페이지 30 계속 읽겠습니다. 다양성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 말이다.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지만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 상황과 사람, 심지어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의 차이가 아니다. 살면서 만들어진 말 그릇의 차이 때문이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고 한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 작은 말그릇과 큰 말그릇. 작은 말그릇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 말이 쉽게 흘러넘친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 큰 말그릇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더 열게 만든다. 말하기 실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식의 무시하기도 아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름과 특별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말 자체를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말하기 실력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함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쑤셔대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비난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너는 말로써 내 모습에 상처를 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말과 진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에 휩쓸려 대항하지도 않고 설령 말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순간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상대방에게 쉽게 충고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말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배경과 메시지들을 찾아낸다. 마음속에 채워진 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구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바르르 끓어 넘치지 않는다. 한번 들어온 말들은 쉽게 흘러 보내지도 않는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와 같은 가벼운 약속은 하지 않는다.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할 상황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정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딱 필요한 순간에 꽉 찬 말이 나온다. 그것은 세련된 말과는 다르다. 기교가 아니라 기세에 가깝다. 약간 촌스러울지 몰라도 결코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된다. 끌리는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반대로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 못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말그릇을 꽉 채운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두루뭉술한 말 속에 의중을 숨긴다. 그래서 화려하고 세련된 말솜씨에 끌렸던 사람들도 대화가 길어질수록 공허함을 느끼며 돌아선다. 특히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습관처럼 사용한다. 객관적으로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의견을 포장하지만 사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언제나 자신에게 둔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참아내질 못한다. 몇 자 듣지도 못하고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 거야. 와 같은 말로 다시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든다. 상대방의 말에 쉽게 출렁이고 넘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보듬어주지 못할 뿐더러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때론 먼저 상처를 준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 상황, 입장만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한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본심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질 않는다. 사람을 위해 말하기보다 말을 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을 뿐이다. 말에 힘이 없으니 힘이 생길 때까지 생떼를 쓴다. 말이 격해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라고 해도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말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라고 생각한다. 말그릇이 부족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페이지 38.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말은 민낯이 존재한다.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말, 좁은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말,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쏟아내는 말,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말 등등. 그런 말을 하고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왜 나는 이렇게 말을 할까 하며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말그릇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도자기 공방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그릇을 다듬어야 나가야 할지 깨달았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라 만만하게 여겼는데 웬걸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눈대중으로 두들기다 보면 어느새 바닥은 울퉁불퉁, 모양은 들쑥날쑥, 균형을 잃기 일쑤였다. 게다가 그렇게 어물대다 보면 급기야 반죽에 쩍쩍 금이 가곤 했다. 진땀을 흘리고 있는 내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건넸다. 그릇을 빚다 보면 자꾸 틈이 생기고 구멍이 보이고 결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흙의 특성 때문이지요. 그럴 때 번거롭다고 그냥 두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나중에 구울 때 꼭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이에요. 틈이 보이면 바로바로 손으로 매만져주고 구멍이 생기면 빠짐없이 채워줘야 해요. 필요 없는 공기 거품은 모두 없애야 하고요. 공을 들여 쓰다듬고 매만질수록 그릇이 견고해져요.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해요. 순간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그릇이 우리의 말그릇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온전한 게 어디 있을까? 누구나 살면서 말실수도 하고 말에 속기도 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아픔도 겪는다. 다만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말그릇은 조금씩 성장하기 마련이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균열을 알아보고 매만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꾸만 날선 말이 쏟아진다면 내 마음의 어느 곳에 날이 서 있는지 알아보는 게 첫 단계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살펴서 그 균열을 메우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말그릇이 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서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을 읽을 때는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말그릇이라는 책도 저한테 참 많이 와 닿습니다. 특히 제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친한 친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허물없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걸 되새겨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고 해서 이 말그릇에 관한 책, 지금 이 작가 김윤나라는 분이 새로운 신간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계속 또 줄을 치고 한 번씩 꺼내보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또 다시 읽으면서 좀 더 제 행동과 또 저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제 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어, 하루에 몇 번이든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